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효도계약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이제 법률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 효도계약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사실 이제 재산을 한 번에 이제 자녀에게 물려줘 버리면 자녀들이 사실은 이제 부모님을 남몰라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야기로, 흔한 이야기로 절대로 재산을 살아생전에 물려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상속 재산을 물려주면 또 세금도 많고 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녀로부터 대우도 받고 싶고 또 자녀가 어려우니까 재산도 좀 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물려주고 싶은데 또 재산을 받고 나서 증여를 받고 나서 이제 나몰라라 할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효도계약서라고 씁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는 뭐가 있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부담부 증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담을 지게 하고 증여를 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조건부 증여.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재산을 주겠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조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효도계약서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그 효도계약서에 대해서 사례하고요. 또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다 주고 다시 재산 내놓으라고 소송해가지고 자식이 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산도 돌려받지 못하고 재산도 아들한테 이제 다 줘버리고 마는, 다 뺏긴 거죠. 어떻게 보면 뺏기고 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케이스별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효도증여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이 효도계약과 관련된 거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제 말씀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참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효도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제 재산을 줘야 하고 또 그걸 받은 자식은 뭔가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하나 들면 이제 중소기업 대표인 A 씨가 첫째 아들과 효도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용돈 지급해주고 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부모의 생일에 함께 하기를 같이 한다. 그래서 효도를 다하는 조건으로 이제 한 2억 원이 넘는 회사의 지분을 증여를 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딱 작성했어요. 근데 아들이 이 약속을 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계약서 작성 약 1년 뒤에 이제 아들 상대로 소를 제기했어요. 아들이 계약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이 해제돼야 하고 이미 준 걸 전부 다 내놔라 이런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이제 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회사 지분을 넘겨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지분을 넘겨줬는데 이 회사 지분이 사실은 본인의 돈을 가지고 출자를 했는데 아들 명으로 출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지분을 넘겨줄 때마다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증여로 준 게 아니고 아들이 돈을 내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세금 피하려고 편법을 썼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계좌랄지 서면에 드러나니까 결국 2심에서도 이제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 상고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야겠지만 재산을 물려받은 대가로 자녀가 부모 봉양 의무를 지는 어떤 효도계약이 굉장히 법률적 분쟁을 많이 낳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일단 계약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또 자녀가 계약성 의무를 다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사안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구체성이 인정이 돼야만이, 계약 내용의 구체성이 인정돼야만이 효도계약으로 인정되고 자녀가 의무 이행을 안 했을 때 다시 재산을 이제 환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케이스를 한번 보면요. 이제 아들에게 건물 지분하고 아파트 부동산을 증여를 해줍니다. 그래 놓고 아들이 효도를 안 하니까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어요. 물론, 뭐, 약정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효도계약서에 쓴 거죠. 그래서, 뭐, 부모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여성을 즐길 수 있게, 상세한 부분도 챙기고 온갖 배려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보면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어떻게 해야지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여생을 즐길 수 있게 상세한 부분을 챙긴다. 어떤 상세한 부분? 온갖 배려를 한다. 어떻게 배려를 해야 한다. 이게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죠. 해야 할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모가 그런 이행을 안 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이제 부모가 지는 패소한 이런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효도계약 효력을 인정해서 상대가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도 적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 일단 건물을 아들에게 하나 물려줬어요. 그 조건으로 증여 후에 3년 안에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부모에게 사줘라.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또 아파트 구입 전까지 증여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주기 전에 전액 모친에게 입금해라. 그리고 부모의 병원비, 생활비를 책임져라.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에요. 병원비, 생활비. 또 언제까지 임대료를 언제까지 지급하라. 결과적으로 이 아들이 부모한테 아파트 사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건물 물려받았는데 아파트 안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계약을 해제를 요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모가 이제 승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자녀가 또 부모님을 상대로 효도계약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또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와 매월 생활비 150만 원 지급해라. 그리고 부모가 1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전액 부담하라랄지, 명절이나 한식 등 행사 때는 30만 원을 보조해라.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다 했거든요. 뭐 생활비도 지급하고 명절 행사비 비용으로 돈 지급하고 한 3천만 원 지급했는데 결과적으로 약속한 부동산을 넘겨받지 못하니까 이제 소송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부모는 졌죠. 왜냐면 아들은 자기 의무 이행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법원에서 아파트를 아들에게 이전해줘라. 이제 그런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패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효도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지 노후재산 관리가 잘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다음에 자식이 불이행했을 때 이제 해제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효도계약서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또 그렇지 않고 제3자로도 작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을 이렇게 뭐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증여할 재산을 특정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그러니까 효도의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만약에 이 조건, 효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제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요소가 빠짐없이 기재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증여의 조건, 즉 효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여 재산의 가치, 뭐 50억, 1억, 2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증여 조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정기적인 방문, 이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제 부모님을 뵙는 거, 그다음에 생활비 지급이랄지, 그리고 어떤 증여받은 목적물, 뭐 건물이랄지 부동산이랄지 이런 것을 받았으면 이제 처분을 제한한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 수익을 이제 부모에게 준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아까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해 줬는데,
이제 이런 사례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20억 가량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충실히 부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해도 이의제기 않겠다는 내용이 계약서를 이제 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픈 어머니를 간병을 하지 않고 누나가 간병을 하게 됐고,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20억 가량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것도 엄마에게 아프니까 엄마 요양병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굉장히 화가 난 아버지가 너 20억짜리 부동산 다시 내놔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이 아버지가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효도 계약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약서를 좀 잘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개인이 작성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증여할 재산은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 유형이 뭐냐, 뭐 현금이냐, 부동산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중요하죠. 이걸 이제 부담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이행해야 하느냐, 그걸 이제 명확히 해야 돼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매월 몇 번 이상 손자를 데리고 부모님을 방문해야 한다랄지, 그 다음에 뭐, 어느 재산 한 달로 병원비를 내야 한다랄지, 생활비로 얼마를 줘야 한다랄지, 뭐,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랄지,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또 이렇게 사실은 법적으로 딱 제안을 해놔야지 자식이 효도하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성해가는 거고, 효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효도가 무엇인지 거기다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이제 계좌까지를 다 집어 넣어야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계약 해제예요. 이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계약을 해제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분쟁됐을 때, 예를 들어 뭐 2번 이상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손자를 데리고 2번 2회 이상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한 번 안 지켰어요. 그럼 바로 증여계약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 이상 안 지켰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랄지, 아니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이거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계약 해제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랄지,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는 이제 2부를 작성해가지고 한 부씩 다 나눠 갖고요. 그 다음에 뭐 사서증서 인증서라고 해가지고 공증을 받으면 굉장히 또 효과적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게 계약서의 당사자가 뭐 강박에 의해서 작성한 게 아니고 당사자 각자의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작성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하면은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저희 구독자 중에서 좀 나이 드신 분도 상당히 많고, 또 뭐 40, 50대 정도 되면 또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